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순천향대 병원과 관련해 정읍에서 일가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도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이 3월 새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원격 수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시 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음식점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향 이웃을 위해 수십 년째 음식을 나눈 사람이 있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앤피플에서 박욱진 여사를 만나 봉사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순천향대 병원과 관련해 정읍에서 일가족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지난 10일 순천향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정읍 42번 확진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2번 확진자의 배우자와 딸, 사위와 손주 등 5명도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도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휴대전화 GPS와 카드 사용 내용 등을 토대로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도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전북도는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에 맞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 종사자 등 3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전북도는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을 꾸려 원활한 접종과 이상 반응 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3월 새학기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계 없이 3월에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정 수업 일수는 유치원은 180일 이상, 초중고교는 190일 이상으로 정상 운영합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등교 원격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3월 개학이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업 일수도 190일 이상으로 정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교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안내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처럼 전북도 교육청이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원격 수업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원격 수업 인프라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등교 수업을 확대하면서 원격 수업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했던 일선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 기기 지원 등 인프라 확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어느 정도 그러한 기기를 준비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야만 예산 낭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최대의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이 확대되면서 전북도의회는 원격 수업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인프라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안정적인 원격 수업을 위한 학교 무선 인터넷 환경 구축과 원격 수업 기기 지원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소외계층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할 때다. 교육청에서는 반드시 교육의 균등적인 어떤 측면에서 소외된 우리 학생들이 없도록 더더욱 노력하는 어떤 모습, 그 다음에 재정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북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지원 기본 계획을 수립해 원격 수업 여건 조성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격 수업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 기기를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지금 집에서 기기가 만약에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여용
스마트 기기를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등 교육 환경이 변화된 상황. 원격 수업이 상시적인 교육 체제로 안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삶 속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의 온도계도 식지 않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나눔을 실천해온 김제 박옥진 여사를 이슈앤피플에서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제에서 음식점을 30년째 하고 있는 박옥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어느 해보다 움츠려들고 또 이동을 안 해야 하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홀로 있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또 결손가정 아이들이나 조금 챙겨보고 싶어서 밑반찬 및 그냥 부치개를 할까 생김치를 할까 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30개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한 50명이 불우한 이웃이 있습니다. 해서 한 300여 명의 설 명절 음식을 만들어서 줬어요. 연속 사업으로 10여 년 이상, 한 15년째 되는 음식 꾸러미를 전달하는 전달자일 뿐입니다. 그 줄 때만큼은 그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 음식을 갖다 어려운 식구들이 설명절을 샌다 싶으면 이 명절이 항상 기다려져요. 올해 같은 때는 좀 어려웠어요. 고춧값도 비싸지, 사실 배추도 비싸지. 처음에는 한 2,000포기 담아서 또 기부했어요. 항상 김장김치는 내가 한 20년 좀 넘게. 저는 원래 부자가 아니에요. 배고팠던 젊은 시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배고픔이 내가 느껴보지 않고 남의 배고픔을 알 수는 없더라고. 어렵게 이 장사를 시작했고 또 처음은 시작이 어려웠지만 진솔하게 손님들한테 해주다 보니 손님들이 정말 우리 집은 어느 때 손님이 떨어져서 한숨 쉬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받았던 손님들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나만 먹어. 이런 때 환원하는 거지. 이제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것은 물론 어디나 어느 지역에나 지금 온 세상이 힘들잖아요. 김제가 25만 식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나 처녀 시절에. 그러는데 지금은 한 8만을 유지하기가 힘들 정도로 인구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근데 정말 살맛나는 세상 김제, 돌아올 수 있는 김제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따뜻한 것을 나누고 공유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돌아와서 김제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이 살기 좋은 김제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있는 한 같이 나누고 공존하고 갈 거예요. 같이. 세상과 같이, 이웃과 같이. 내 인생은 나누면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나누면서 그냥 따뜻한 이웃하고 나누면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읍 시의원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 1 단독은 1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10월 정읍의 한 식당에서 여성 동료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건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제의 한 저수지에서 현지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1시 55분쯤 김제시 금산면의 한 저수지 근처에서 A 경위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의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이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CCTV 추가 설치에 나섭니다. 고창군은 올해 3억 9천만 원을 투입해 우범 지역 등 44곳에 CCTV를 설치합니다. 현재까지 고창군에 설치된 CCTV는 3천여 대로 이 가운데 900여 대는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을 대상으로 한 농작물 재해보험이 판매됩니다. 김제시는 태풍과 가뭄, 폭염 피해 등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료는 국가가 40에서 60%, 지방자치단체가 35%를 부담해 농가는 전체의 5에서 27%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10시쯤 부안 위도에서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위도에 사는 770여 가구가 정전으로 어둠과 추위에 떨었습니다. 사건 당시 해경은 헬기로 정전 복구에 필요한 배터리 충전기 등을 위도 발전소로 보내 복구를 도왔습니다. 순창군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를 확충하는 등 스쿨존 사고율을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예산 4억 3천만 원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은 올해 안에 어린이 보호구역 9곳에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 위험률을 낮출 계획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그린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우암로 일대를 대상으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합니다. 모두 11억 6천만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샘코울시장 우암로 지역 약 200m 구간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지중화 공사로 인해 오는 3월 말까지 우암로 일대에서 차량 통행이 일부 금지됩니다. 날씨입니다. 중국 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남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17일 새벽까지 전라권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오전에 영하 10도, 낮에는 영하 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눈이 대부분 그치고 영하권의 추위만 이어지겠는데요. 농작물 피해나 면역 질환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지역별 아침 기온입니다. 임실 영하 10도, 남원 영하 8도, 김제 영하 6도 전망됩니다. 바람이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이란 예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추위가 올겨울의 마지막 한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분간은 일교차도 크고 기온 변동이 심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와 남해 해상 바람이 강합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오후까지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부의 백신 공급 계획에 맞춰 전북도도 이달 말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읍에서는 일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감염병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집단 면역 형성과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목표는 참여 방역과 실천 방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